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스킨앤랩의 틴티드 선. 투명도 아니고 화이트, 핑크, 바이올렛 뭐 이런 색상도 아니고 커버 파운데이션 같이 피부 톤을 보정해주는 색상이 있는 선크림입니다. 피부를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보습이나 클렌징만큼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질릴만 하면 제가 추천을 하는 게 선크림이죠. 제가 요즘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스킨케어부터 틴티드 선 바르는 거 그리고 여기에 메이크업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길어도 한 번만 제대로 봐두면 한동안 잘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메이크업을 전부 다 한 채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는데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제대로 된 틴티드 선을 만나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그냥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파운데이션 대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감을 못 잡아요. 정말 이거 앞에 선크림 안 발라도 되는 거야? 그럼 이 앞에 스킨케어는 뭐 어디까지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 위에다가 진짜 그냥 색조 화장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분명 혼란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전 과정을 봐야만 이해가 돼요. 스킨앤랩도 뭐 타사 제품 노출 불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스킨앤랩이야말로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해서 제대로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장 최근 기준으로 보습을 했어요. 이 정도로만 하고 얇게 펴발라요. 얇게. 얼굴 안쪽 위주로 일단은 얇게 손가락 코 사이사이에 다 집어넣어 가면서 요런데 주름 맥 있어가지고 여기 안 발리지 않게 사이사이 발라가면서 펴발라요. 또 한 지금 요 정도 또 해가지고 한 번에 요 정도만 해서 막 쫙 짜가지고 얼굴에 얹어서 피면 밀릴 수 있으니까 뭉치거나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아직까지 눈가는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말고 또 이 정도 묻혀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좀 중심부 위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랐어요. 여기까지 바른 상태에서 눈가 이런데 얼룩 경계선 생기지 않게 정리하고 헤어라인 여기 바깥쪽까지 정리하고 저는 사실 여기는 잘 안 발라요. 뭐 특별히 많이 노출되는 거 아니면 옷 카라 같은데 묻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잘 안 바르고 한 요 정도까지 바르는데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여기 입술선 있는 데까지도 다 발라주고 요렇게 발라놓고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또 요 정도 조금 더 이렇게 이중으로 얹어도 전혀 밀리는 게 없어요. 무기자차입니다. 눈시림이 없대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눈이 너무 건강해서 눈시림을 잘 못 느껴요. 함께 테스트를 했던 다른 분들의 의견입니다. 눈시림이 없다. 여기까지 바르고 끝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방금처럼 한 요 정도만 계속 짜요. 근데 이렇게 얹었죠. 이거를 그대로 두드리면 이렇게 찍히겠죠. 지금부터는 펴바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자외선에 민감한 부위 잘 타고 잡티가 잘 올라오는 부위에다가 더 밀착을 시킵니다. 저는 항상 이 광대뼈 쪽에 잡티가 너무 이렇게 잘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르고 또 콧날, 미간 계속 펴는 게 아니라 두드려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요. 또 조금만 더 짜서 이쪽에도 앞볼에서 잡티 올라오는 데 위주로 너무 여기 눈 가까이 엄청 두껍게 바르진 않고 여기 광대뼈랑 앞볼 위주로
이렇게 막 선크림을 덧바를 때 덧바를수록 밀착이 되기보다는 겉도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제형에 따라 특히 촉촉한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얘는 그냥 쫙쫙 붙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바르면 자외선 차단제와 파운데이션 기능까지 한 번에 끝. 이거 손에 묻은 거 이거 어떻게 이거 뭘로 씻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신단 말이죠. 클렌징 오일을 이 마른 손에다 그냥 짜요. 그런 다음에 이 주름 사이사이에 낀 거를 막 문지르겠죠. 클렌징 오일을. 그런 다음에 얼굴에 유화할 때처럼 물을 묻혀요. 물을 묻힌 다음에 또 막 문질러. 그런 다음에 헹구면 끝이에요. 세안할 때랑 방법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전에 공부했었던 아임프롬의 바디워시 그리고 아임프롬 클렌징 폼 요것도 이 손에 묻은 틴티드 선을 씻어내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손은 얼굴보다 씻어낼 때 좀 더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품을 낸 다음에 막 이렇게 그냥 뭐 클렌징 오일만 묻었을 때도 막 좀 세게 문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오일이 아닌 뭐 바디워시나 클렌징 폼으로도 가능하지만 얼굴에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바른 요 틴티드 선을 지울 때는 클렌징 오일 같은 그 메이크업 리무버를 저는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살살 문질러서 씻어내야 되니까 세정력이 좀 더 높은 게 필요하고요. 바디워시나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이 손에 묻은 거를 지울 거다 그러면 반드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때처럼 마른 손에다가 제품을 짜요. 거기다가 바로 물을 묻히지 말고 제품을 짜고 나서 손을 문질문질 합니다. 진짜 클렌징 오일 사용하는 거 그대로. 그런 다음 물을 묻혀요. 그렇게 비비면 다시 거품이 나겠죠. 그 상태로 또 꼼꼼히 비벼요. 그런 다음에 헹궈요. 이렇게 안 하고 바디워시나 클렌징 폼을 짜자마자 바로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잖아요. 우리가 샤워할 때처럼. 그렇게 하면 이 세정제가 물에 희석이 되면서 이 주름 사이에 끼어있는 이 틴티드 선을 꼼꼼하게 지워내질 못합니다. 요거 주름 사이에 남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나는 손 씻는 거 귀찮은데 그냥 뭐 다른 도구로 바르면 안 돼요? 됩니다. 메이크업 브러쉬나 뭐 스펀지 등등 제가 여러 가지 다 발라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 그리고 요거 스패츌러 요것만 이용을 해요. 다 해보니까 이 두 가지가 제일 피부 표현이 예쁘더라고요. 이 스패츌러 사용법은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패스하고 이 두 가지 조합도 머지않아서 제가 다시 찍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자외선 차단제와 파운데이션까지 한 번에 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프라이머 기능까지 있어요. 모공 때문에 평소에 다 챙겨 바르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스킨케어를 다 하고 그 마지막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겠죠? 그리고 이어서 프라이머를 바르고 이어서 파운데이션까지 다 발랐겠죠? 그 단계를 제가 지금 한 번에 다 끝냈다는 얘기고 저는 늘 가볍고 답답하지 않게 발리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톤 보정만 하고 결 보정을 못 해가지고 잔모공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손이 잘 안 가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손으로 그냥 이렇게 발라도 프라이머 기능이 있어서 잔모공이 정리가 되니까 이 위에다가 그대로 색조를 올려서 뭐 무난하게 데일리 메이크업 정도는 제가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바르면 보통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기준 중간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커버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런 스패츌러를 써서 발라주면 중간 정도 커버력의 파운데이션만큼 커버력이 좋아집니다. 손, 스패츌러 이 두 가지 사용법 모두 저는 만족을 하지만 여드름 흉터 같은 페임이나 왕모공에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커버는 아닙니다. 그렇게 두껍게 발릴 수가 없어요.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보정 색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본질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색소 입자가 막 포실포실하게 일어나는 일어날 정도로 엄청 고밀도의 그런 게 일단 아니에요. 입자감이 거의 없고 프라이머 기능이 있다고 하면 되게 건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피지를 흡착하는 파우더 성분이 유분을 좀 잡아주고 그렇긴 하지만 기존의 이 스킨앤랩의 이 보라색 선크림 알죠? 이거랑 비교하면 동일하게 두세 겹 발랐다고 했을 때 이거보다 얘가 더 촉촉하다. 이렇게 하고 화장 안 하는 분들은 여기다가 립스틱이나 뭐 컬러 립밤, 립 틴트 정도 하나 바르고 다니잖아요. 화장 안 한 거죠. 우리끼리야 뭐 파운데이션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지. 남들이 보시고 여러분은 피부 좋아 보인다. 뭐 발랐냐 그러면 귀찮아서 그냥 선크림 하나 발랐어. 블러셔도 되게 잘 먹어요. 톤 보정, 결 보정만 되고 막상 색조 제품을 여기다가 딱 얹었을 때 뭔가 컬러가 조화롭게 먹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파운데이션 기능을 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번에 소개했던 블러셔 요거 있죠. 두 가지를 오늘은 섞어서 바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뭐 아무렇나 하면서 두 개 다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내가 웜톤 같은데 웜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다 싶어. 그러면 두 가지를 섞어요. 되게 웜하고 쿨한 색이라서 섞으면 더 자연스러운 그런 컬러가 되거든요. 리퀴드 타입이나 이렇게 짜서 쓰는 블러셔 같은 것들은 섞어 쓰기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두 개 짰죠? 스패츌러 이런 게 없는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다다다다 눌러서 손으로 이렇게 그냥 섞습니다. 그래서 색이 대충 섞였다 싶으면 이거를 손등에다가 쭉 펴요. 이런 식으로. 저번에 알려드린 건 똑같이 바르는데 선스크린이지만 블러셔가 진짜 파운데이션 바른 것처럼 되게 잘 먹어요. 아니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아무리 해외 요청이라고 해도 그렇지 국내에서 프로모션을 안 하려고 했다니 무조건 한국에도 출시해야 될 그런 제품력 아닙니까? 냅다 물어왔잖아요. 이렇게 진짜 그냥 파운데이션 바른 것처럼 완전 색이 발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되게 진한 색 아니잖아요? 은은하게 약간 앞볼에 발라도 되고 이렇게 옆으로 펴도 돼요. 이렇게 하고 휴가를 가면 너무 좋을 거야. 왜냐면 놀러 갔다가 피부가 검게 타거나 잡티 폭탄을 맞아본 분들은 느끼거든요. 이게 예쁘게 막 그런 데서 화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크림이나 그냥 미친 듯이 덧발라야 되는구나를 느껴요. 그래서 자외선이 강한 그런 지역에 가시면 얼굴이 막 허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크림을 막 덧바르는데 화이트 보정이나 단순 톤업이 아닌 자연스러운 스킨톤으로 커버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것도 나중에 쿠션 타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틴티드 선쿠션? 예전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저는 휴양지를 가서도 뭐 물놀이를 가서도 메이크업 절대 포기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진짜 하나하나 다 챙겨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너무 좋은 게 뭐 눈썹, 아이라인 이런 거 반영구 많이들 하죠. 그리고 가실 때 속눈썹 연장이나 펌을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딱 이 정도에다가 립만 좀 오래 가는 거, 뭐 물에 강한 틴트 같은 거 소개한 거 있죠. 이런 거 발라주면 끝이죠. 그럼 물놀이에는 이렇게 했을 때 안 지워지나? 안 지워지니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올 여름에 꼭 해보시라고. 이 얼굴 이 상태로 물에 담궜다가 빼든 흐르는 물에 뒀다가 빼든 진짜 뭐 물사대기를 맞든 해보니까 그냥 이 위에 방울방울 물이 맺혀요. 진짜 비 올 때 밖에 유리창 코팅된 거 위에 물방울 맺히는 것처럼 방울방울 맺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물놀이 할 건 아니니까 평소 바르던 대로 여기다가 많은 분들이 쟁여두고 계신 아워글래스의 루시드를 발라볼게요. 쿨톤이 써도 되는 웜톤 조합입니다. 저는 쿨톤이라서 이거를 떡칠을 하진 않아요. 근데 웜톤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고발색을 내는 게 예쁠 거예요. 이거 아직 안 써본 웜톤 없죠? 웜톤이시면 단종 전에 무조건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지난 1년간 웜쿨 추천 립 컬러 다 합쳐서 저한테 후기가 가장 많이 왔던 컬러가 아닐까. 여러분 이 영상은 틴티드 선스크린 광고입니다. 색조가 아주 짝짝 먹어요. 섀도우를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그냥 한 개씩만 딱 발라볼게요. 웜톤한테 더 많이 추천하는 거라서 웜톤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 붙이듯이 발라주고 이거 요즘 갈아타서 쭉 쓰고 있는 블랙 영양제인데 아직까지는 다 만족스러워요. 운동 갈 때 이걸 쓴다 그러면 일단 모자를 쓰고 이마에는 안 바르고 그 밑으로만 손으로 그냥 쓱쓱 펴발랐고요. 낮에 화장을 한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메이크업에 힘을 준다 그러면 저는 진한 화장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피부 표현에 가장 공을 들이니까 이런 스패츌러로 발라서 더욱 탄탄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되게 막 촉촉하고 그런 건 아니고 산뜻해요. 제 피부에는 앞서 보여드린 그냥 딱 그 정도만 스킨케어를 해주고요. 이렇게 바르고 돌아다니니까 딱 좋아요. 그냥 딱 뭐라 그럴까 여름 파운데이션 바른 느낌? 여름 되면 항상 기름종이 파우더 같은 거 그런 피지 잡는 것들 광고가 많은데 굳이 모든 사람들이 필수로 그런 걸 다 쓸 필요는 없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근데 파운데이션 자체를 그냥 다른 계절보다 좀 더 드라이하게 쓰면서 또 거기에 맞게 스킨케어를 해주면 이렇게 지금처럼 파우더 사용을 안 하고도 번들거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기온 높아지고 습해진 뒤에도 파우더 전혀 안 쓰고 요렇게만 딱 제가 편안하게 지냈고, 요즘처럼 비가 계속 내리거나 그럴 때는 앞에 보여드린 스킨케어 그만큼도 안 하고 에센스만 그냥 하나 딱 바르고 그 위에 바로 이것만 딱 썼는데도 당김이 전혀 없었어요. 써보면서 각자 피부에 맞게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습한 6월 말부터 뭐 9월까지 저는 이런 식으로 쭉 바르면 될 것 같은데, 가을에 날씨가 다시 바뀌면 피부 상태 봐서 스킨케어를 좀 조정해야 쭉 더 이어서 쓸 수 있겠죠. 요즘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의 개수도 줄이고 보습력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피부가 너무 편안하니까 아마도 가을에 보습을 더 높이면 가을까지 확실히 문제없이 쓸 것 같은 생각이에요. 겨울은 또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워지자마자 더 일찍 이 제품을 소개하지 못한 게, 뭐 여러 피부 타입 테스트도 물론 더 충분히 해야 됐지만 일본이 또 엄청 습한 거 아시죠? 일본에서 요청한 그런 제품이라서 지금처럼 습도가 높을 때 느껴지는 사용감이나 또 이 위에 색조 제품과의 조합이 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뿐만이 아니라 장마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역시나 뭐 제 피부 기준 지속은 너무 좋았고요. 낮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외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선쿠션을 덧바르지만 실내 위주로 있다 저녁에 약속 간다 그러면 저는 수정을 안 했어요. 스킨케어부터 그냥 탄탄히 다 맞춰놓으면 저도 무너진 게 없었으니까. 눈 밑에 뭐 펄 섀도우 이런 거 날아간 거? 뭐 그런 거나 덧바르죠. 단점이 컬러가 하나뿐이에요. 제가 이거는 대신 사과를 드리자면 21호를 위해 만든 것 같아요. 본질은 자외선 차단제니까 21호보다 피부가 밝다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걸로 뭐 스패츌러까지 써서 최대한 커버력을 끌어올리신다 그럴 계획이다 그러면 약간 밝게 쓰는 23호까지는 좀 가능하고요. 충분히 더 어두운 피부는 색이 좀 뜨겠죠. 근데 그 정도 피부톤에는 뭐 화이트, 핑크, 바이올렛 이런 무기자차도 어차피 다 약간씩 뜨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잡티가 우리보다 더 많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 자연스럽게 피부 화장을 하는 남자들을 위해서라도 어두운 색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젠 여러분도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을 너무나 완벽히 숙지를 하셔서 과거에 비해 저한테 하는 질문도 줄어들고 질문 수준도 아주 많이 높아졌지만 추가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들 4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파운데이션들도 차단지수 표기된 제품들이 흔한데 그것들과 요거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단력이죠. 파운데이션에 흔히 표기된 차단 지수는 그 파운데이션에다가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외선 차단 성분을 넣었다기보다는 파운데이션의 컬러와 사용감 그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배합 성분으로 오랜 기간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그렇게 해오던 걸 언제부턴가 이제 표기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겠고, 비중이 확실히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파운데이션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서 자외선 차단의 효과와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는 많았는데, 자외선 차단제의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사용감이 있어 좀 쉽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이렇게 차단력과 피부 표현까지 만족시키는 제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형 후 또는 피부과 시술 후 화장은 하지 말라 그러고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도 된다. 그럼 이거 그때 요거는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가? 우선은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느 정도 큰 수술을 하고 다니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병원으로부터 아무것도 바르지 마시고 그냥 뭐 지시하는 대로 소독 같은 것만 해라 그러면 이것도 바르지 마세요. 그때는. 근데 병원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도 된다 지금부터 하는 그 시점부터는 이것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는 성분이 피부과 시술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간혹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가능할 때부터는 사용하셔도 문제될 성분이 없습니다. 뭐 금요일에 수술하면 뭐 쉬었다가 월요일에 정상 출근 가능해요. 가능하기는 개뿔. 누가 봐도 딱 봤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막 얼굴에 벌겋거나 뭐 약간 자잘한 멍자국, 주삿바늘 자국 막 이런 거 예상보다 되게 티가 많이 난다 그러면 엄청 곤란하단 말이에요.
자외선 차단 겸 커버를 하고 출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진하고 큰 멍까지는 커버가 안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쓴다고 하는 자외선 차단제도 나만 늘 바르면 밀리는데 요거는 괜찮을지. 이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잊을만 하면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저는 발라서 밀리는 제품은 절대 추천을 한 적이 없는데 밀린대. 그럼 보통 양 조절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제품에 따라서는 동일한 양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한 번에 그냥 얹어놓고 막 바르느냐, 그거를 여러 번 나눠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링 하느냐, 확실한 요거에 따라서 확실한 차이가 있는 선 제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이 다 인지를 하시고 적게 발랐는데도 밀리더라, 환장할 일이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99.99% 스킨케어 문제예요. 스킨케어 제품 어떤 그런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흔해요. 근데 전부 다 제가 추천하는 스킨케어 제품만 쓰고 있다 그러면 제품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자외선 차단제가 밀릴 그런 스킨케어 제품도 여러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하니까요. 제가 안 쓰니까. 그럼 뭐냐? 바쁜 아침에 스킨케어를 할 때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 뭐 토너, 에센스, 로션 우리가 이렇게 딱 바른다고 했을 때 토너 바르고 발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얼굴에서 흡수나 증발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에센스, 바로 로션, 정말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연달아서 다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흡수가 안 되고 얼굴 위에서 계속 겉돌고 있는데 그 위에 그냥 다 발라버려요.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하면 얘네들끼리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데, 이게 스킨케어 제품들이 질척한 상태 있죠? 축축한 느낌? 그때 그 위에다 그냥 바로 선크림 발라요. 이건 뭐냐면 단계마다 그냥 두드려주고 이게 흡수되길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선크림 바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선크림이 피부에 밀착도 안 되고 딱 벌써 바르잖아요. 크리미하게 펴발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 위에 있는 스킨케어랑 약간 뭉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겉돌아요. 근데 그거를 고르게 바른답시고 막 계속 얹으면 밀리기도 하면서 얼룩이 집니다. 해결책은 스킨케어 양 조절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 그냥 바르고 나서 두드려주기. 이걸 하나 바르고 막 이게 무슨 뽀송할 때까지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 바르고 그냥 촉촉촉촉 두드려가지고 이게 얼굴에 겉돌지 않게 그 다음 다른 거 바르고 그 다음 다른 거 바르고 그리고 나서 선크림 발라주시면 절대로 안 밀리고 자외선 차단제가 제대로 밀착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해외여행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른다고 발랐는데 살이 탄 것 같다. 이거 은근히 정말 종종 잊을만 하면 이것도 질문이 오는데, 차단력이 뭐 너무 떨어지는 제품인데 그냥 뭐 이름값 유명세만 믿고 쓰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대부분 동남아나 미국 여행에서 흔한데,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 도심 관광을 하다가도 살이 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는 UI 네가 차단력 좋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썼고 심지어 덧바르기까지도 했어. 근데 살이 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답답한 거는 같은 제품을 쓴 분들이 하나도 나는 살이 안 타고 돌아왔다고 가끔씩 또 댓글에 종종 달리고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탔을까? 우선은 한국에서도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짧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그때만 햇빛에 노출된다고 했을 때 하루 중에 딱 5분이에요. 고작 5분이지만 그게 매일 막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새까맣게 탄다고 주의를 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피부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노출되는 발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샌들 자국이나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습관적인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동남아나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 특히 자외선 강할 때 정말 단 5분의 노출만으로도 피부가 벌겋게 탄다고도 했었죠. 화상도 입을 만큼 자외선이 되게 강한 그런 관광지들이 있어요. 제 눈앞에서 진짜 몇 분 만에 등짝이 익어가는 걸 제가 목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단 5분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심지어 완벽한 사용법으로 잘 발랐다 하더라도 외부 노출 시간이 길어질 경우 덧발라야죠. 이것도 알죠. 여기까지는 다들 숙지하셨어. 근데 뭐라 그랬어요? 5분. 발랐지만 누군가는 다소 적게 발라서 누군가는 많이 발랐지만 유지 시간이 다 돼서 자외선 차단력이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단 5분만 늦게 덧발라도 당연히 살이 타겠죠. 자외선 영향을 받으니까. 엄청 중요해요. 해외는 제가 짧게 경험했지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 나라 자외선의 실체를 제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늘 차단을 하고
그 현지에 있었으니까.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방치하거나 자외선에 노출되면 대체 내 얼굴이 어느 정도로 타고 뭐 잡티가 어디까지 생길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한국의 자외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외선에 계속 노출 시 보통 제가 한 3시간 정도에 덧바른다 그러면 한국보다 훨씬 짧은 거의 2시간 만에 한 번씩 진짜 아무리 바빠도 이 광대뼈만이라도 반드시 두드려줘요. 왜냐면 그 5분의 빈틈이라도 생기지 않으려고. 그 5분 때문에 잡티 올라올까봐.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자외선이 유난히 심한 날, 요즘에 정말 계속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해외 나가 있을 때는 정신적으로 제가 아주 예민해집니다. 일하다가 혹은 노는데 정신 팔려서 이 덧바르는 타이밍을 제가 놓칠까봐. 이제는 여기 막 이런데 잡티가 너무 빠르게 쉽게 올라오는 나이인지 피부인지 아무튼 이 점 이번 휴가 때는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시고 단 5분의 빈틈도 주지 마시고 새로운 잡티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